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전에 소개를 너무 다 잘 해주셔가지고요. 이런 건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척추측만증의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 평가에 대해서 임상적으로 내가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평가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진단적으로 우리가 엑스레이를 보면은 척추측만증이 뭔지는 아는데 이거 어떻게 확인해?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평가 페이퍼를 준비를 했는데 앞에서 많이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안에 이제 구성 내용들이 어떻게 생겨 있는지 이렇게 그냥 보여만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페이퍼는 이제 스크리닝 할 때 쓰는 페이퍼고요. 대체적으로 외형이 어떤지를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체크를 해서 내가 정말로 엑스레이를 찍어야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하는 그 평가 페이퍼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페이퍼는 이제 병원이나 저희 그 운동센터에서 이미 측만증이 있으신 분이 내가 뭐 측만증의 어떤 부위가 그리고 뭐 통증은 얼마나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과거력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는 평가지들입니다. 세 번째 평가지는요. 방금 전에 들으셨던 이 삶의 질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평가지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학교에서 이 스크리닝 테스트를 했었을 때 이 ATR 값을 어떻게 재고 이 스콜 리미트는 어떻게 쓰나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일단 저희가 받으신 물품 중에서 이렇게 생긴 물품이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의 이 스콜리오 테스터라고 하는 기계인데요. 이 부분에다가 저희가 핸드폰을 연결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건데 일단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측정이라는 어플을 사용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안드로이드 어플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다시 연락을 주시면은 어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이런 어플을 쓰고 있는데 이 한마디로 수평계예요. 내가 이제 0도일 땐 0도인데 어떤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각도가 정해지게 되는데 마이크를 일단 보시면 이렇게 핸드폰을 넣게 되면 중앙에 이렇게 오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오목한 부분에 극돌기가 위치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먼저 이 검사하시는 분은 이 다리를 골반 넓이로 써주십시오. 그 상태에서 두 손을 모아서 그 두 손이 양쪽 팔의 중간으로 갈 수 있도록 쭉 숙여주시는 겁니다. 최대한 숙일 수 있을 만큼 숙이셔서요. 우리 PSIS 라인에 이렇게 수평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0도에서부터 2도까지 나오면 괜찮고요. 만약에 3도가 넘어간다라고 한다면은 발 뒤꿈치에다가 웨지라든지 아니면 책을 깔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천천히 척추를 따라서 올라오실 건데요. 이 올라오는 도중에 등도 함께 같이 올라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측만계측기가 가장 높은 곳에 위치를 하도록 해주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쭉 재고 올라오셔서 어느 쪽에 각도가 많이 나온지를 확인을 하면은 그게 허리라면은 허리의 측만이 있을 수가 있고 등이라면 등의 측만이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고 재주신 각도가 지금 여기 밑에 보이는 소솔트라고 하는 비수술적인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학회에서는 5도 이상일 때,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SRS라고 하는 수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는 학회에서는 7도 이상일 때 측만증이 있을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도록 권고합니다. 이제 엑스레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엑스레이가 척추 측만증이 세 가지 면에서의 전부 다 비틀림이 있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세 면을 다 볼 수 있으셔야 돼요. 먼저 이 전두면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네. 이 전두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보다시피 각도는 보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심장이 왼쪽에 가 있게 저희의 심장은 약간 왼쪽에 위치를 합니다. 근데 심장을 이렇게 두게 된다면은 제가 뒷모습을 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즉 심장을 왼쪽에 둔 상태에서 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이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흉추 쪽에 측만증이 있고 그리고 방향 우측으로의 지금 측만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40.87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옆모습입니다. 옆모습을 보시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런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심플하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상면에서는 균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상면의 균형은 저희의 통증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SVA라고 하는 시상 중심 축각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4cm가 넘어서게 된다면은 불균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횡단면에서의 변형을 확인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여지시는 나쉬엠 모 메소드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임상적인 부분에서 평가를 할 때 쓰시기에 좀 편하실 거세요. 이 부분에서 척추에 이렇게 가장 많이 휘어져 있고 가장 많이 회전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는 에이펙스라고 합니다. 그 에이펙스에 해당되는 척추를 6등분을 하시는 거예요. 6등분을 하셔서 죄송합니다. 6등분을 하시면 이렇게 나눠지는데 지금 이 눈처럼 보이는 부분이 저희가 페디클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페디클의 모양에 따라서 0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눕니다. 0단계는 회전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 즉 0단계 노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회전을 할 때 컨케이브 방향으로 돌게 돼 있는데요. 그렇다 보면은 컨케이브 쪽에 이 페디클이 점진적으로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살짝 사라지고 있는 상태를 1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사라졌어요. 그럼 2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볼록한 쪽에 볼록한 쪽에 있는 페디클이 중간에 오면은 3단계, 그리고 그 볼록한 쪽에 있는 페디클이 이 절반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4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음에 측정하는 도구들은 이제 2가지 도구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각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페드리올이라고 하는 분이 이 톨션 미터를 가지고 하는 방법을 고안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이펙스에 해당되는 척추의 옆 라인의 가장 오목한 부분에 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 톨션 미터라고 하는 곳에 이 가장자리에 짙은 부분을 그 부분에 맞춥니다. 그 상태에서 가장 볼록한 쪽에 있는 페디클에 수직으로 쭉 내렸었을 때 만나는 그 각도가 이 회전된 각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톨션 미터 같은 경우에는 5도 단위로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0도에서부터 35도까지는 비교적 정확한 측정 값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2번째 측정 도구는 라디몬디 룰러라고 하는 건데요. 이 라디몬디 룰러는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막상 사용하기는 좀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 척추의 가로에 있는 센치를 잽니다. 그래서 썼을 때 지금 44mm 정도가 나오는데요. 44mm를 여기 밑에서 찾습니다. 보면 44mm라고 써져 있죠. 그럼 그 미리에 맞춰서 쭉 따라 올라왔었을 때 이 값은 어떤 값이냐면 이 페디클에서부터 옆 라인까지의 이 밀리미터를 뜻합니다. 그럼 지금 이게 12mm 정도가 되는데요. 이 위쪽을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12.2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 위쪽 값은 근사값을 찾아가시는 거고요. 이 값에서 옆에 있는 값을 읽으면은 이 회전에 대한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24도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저희는 이런 도구들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 라이몬드 룰러에 대한 어떤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대한 센치를 대고 센치를 재면은 각도를 이렇게 산출해주는 그런 어플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밑에 있는 선행 논문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톨션 미터와 그 다음에 라이몬디 룰러에 대해서 이 신뢰성이 누가 더 좋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논문인데요. 둘 다 신뢰성은 꽤 있다. 하지만 조금 더 재기가 편하고 신뢰성이 조금 더 높은 게 지금 여기 설명드린 라이몬디 룰러라는 것이고요. 단 대신 둘 다 오차 범위가 없으려면 최대한 같은 분이 동일하게 측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것은 이제 근골격계 평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골격계 평가 중에 제일 먼저 설명드릴 부분이 이제 그 관절의 과가동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가동성이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안정성이 떨어지겠죠. 안정성이 떨어지다 보면 이제 이 척추측만증에서는 이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어떻게 하면 내 몸의 전체적인 관절의 가동성을 좀 편안하게 좀 빠르게 잴 수 있나를 연구를 했었을 때 이 베이튼 스코어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이튼 스코어는 지금 보이는 이 관절들을 재서 1점씩 포인트를 줍니다. 그래서 9점 만점인데 그 9점 만점 중에서 내가 4점이 넘어선다라고 한다면은 과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정상적인 범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지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무릎에 대한 과가동성을 이제 보실 때 서서 본다면 사실 관절에 과신전이 일어나는지 잘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펴서 무릎을 펴게 되면 발 뒤꿈치가 뜨게 된다면 관절에 과가동성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